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저번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그 요약집, 민법 핵심 요약집 295페이지 소유권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뭐 저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여러분 골고루 어느 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골고루 나누어서 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건은 물건 총론 이렇게 해서 뭐 물건의 소멸, 물건의 소멸 대표적인 게 혼동, 그죠? 그래서 혼동 까지 여러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 그래서 물건 총론에서 4개 내지 한 5개 정도, 그냥 그럼 5개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4개로 우리를 정리합시다. 그죠? 4개로 하고 4개. 그럼 점유권 1개에서 2개인데, 뭐 요것도 1개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점유권에서는 주로 여러분 항상 그 자꾸만 책 안에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모르더라도 그럼 자꾸만 여러분 머릿속에서 추격하는 그런 어떤 게 돼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물건에서는 물건 이론, 점유권 이론, 점유권 이론과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회복자와의 관계, 그죠? 뭐 요 3개가 있고, 그죠? 과실수취권, 훼손했을 때 선의의 자주 현존이익, 그 다음에 모든 점유자에게 비용사한청권이 있는데 도덕노명에도 인정하는 권리가 비용사한청권이다. 선의, 악의, 과실 여부 불문하고 직접 간접 가리지 않는다. 그죠? 자, 근데 거기서 또 유익비는 항상 회복자가 선택한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선의의 자주 현존이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주고, 요거는 직접 간접, 자주 타주, 그다음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 하는 거, 그런 거, 그죠?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점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5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 있는데, 점유하면 4개만 추정한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만 추정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 없이 추정, 무과실 추정 나오면 OX, X 뭐 그런 거 그 문제풀이 할 때 하고. 자, 오늘 하고자 하는 게 소유권인데, 이 소유권에도 거의 한 3개 내지 3개 정도, 3개 내지 4개, 한 3개 정도 나온다. 그죠? 3개 정도 내는데, 소유권은 뭐냐면 상린관계, 취득시효, 상린관계, 취득시효.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 용익물권 어떤 게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요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죠? 있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뭐 한 개 요렇게 해서 3개. 그럼 요거 3개. 그럼 3개 몇 개입니까? 6개. 여기 10개, 12개 나오죠. 그러면 뭐 담보물권 그래서 여러분 물건에서 보통 한 14개 내지 15개 내니까 여러분 담보물건에서 한 2개 내지 3개 이렇게 해서, 그죠? 담보물건은 저당권과 질권 유치권인데, 저당권과 유치권 있는데, 여기서 한 개 이렇게 해서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그러면 이렇게 나올 때 어떤 핵심적인 게 뭔가 하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상린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죠? 인지사용청구권, 주의토지통행권, 인지사용청구권, 주의토지통행권,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관습이 우선하는 거, 이걸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여기서 이제 어디에 나올지 잘 모르는데
주로 이론적으로는 이런 주의 토지 통행권 잘 내고, 그 다음 옛날에는 관습이 우선하는 걸 가지고 잘 냈는데, 그죠? 옛날에는. 그래서 민법에, 아까 했죠? 민법의 규정이 있지만 민법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하는 거 어떤 게 있냐면 물 4개, 경계 2개, 특수지역권 해서 7개. 7개는 관습이 우선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천일생 선생님은 몇 개 하는 것만 다 기억해도 민법은 60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물 4개, 그죠? 물 4개, 경계 2개, 특수지역 7개는 관습이 우선한다. 그 다음 숫자는 여러분 경계인데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0.5m 이상, 그 다음 경계에서 2m 이내 2m 이내 창 또는 마루 하면 차면시설 의무, 차면시설 의무. 그 다음에 2m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 지하시설은 2m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지만 저구지, 저수지, 국어, 지하실 공사, 저구지는 깊이의 반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된다. 2분의 1, 그지?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0.5m 이상, 그 다음에 2m 이내에서 창마루 하면 차면시설 의무, 물 저장을 지한 2m 이상, 저구지는 깊이의 반 이상 거리를 두고 해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두지 않고 만약에 그럼 경계선 부근은 경계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는 1m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30cm만 거리를 두고 축조하고 있다. 됐습니까? 30cm만 거리를 두고 축조하고 있다. 50cm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짓고 있으면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완공된 경우에는 완공되었거나 1년이 경과했거나, 다시 완공됐거나 1년이 경과하면은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럼 인지 사용 청구권은 여러분 토지냐 주거냐 하는 거, 토지 주거 둘 다 승낙받아서 출입. 그럼 토지 승낙 못 받았다, 판결 받았어, 판결로 가름할 수 있는. 주거의 경우는 승낙 못 받았다, 판결 안 된다 하는 거, 그런 거. 그럼 주거의 경우는 주거권을 우선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낙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승낙 못 받으면 못 들어간다 하는 거. 그럼 주의 토지 통행권인데, 이런 쟁점들을 여기에 요약집에서 기재하고 있는 거죠. 쟁점들이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1, 2, 3, 4, 5, 6, 7, 8, 9번지인데, 그죠? 자, 그러면 5번지는 길 못 나간다. 그래서 6번지를 나가는 게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이다. 그럼 6번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자, 용어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5번지를 통행권자라고 합니다. 자, 핵심 단어는 뭡니까? 권자입니다. 통행하니까. 6번지는 통행지 소유자, 통행지 소유자 또는 통행지 권리자, 통행지 소유자, 통행지 소유자 또는 통행지 권리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5번지가 6번지를 밟고 지나가는 경우는 됐습니까? 자, 못 지나가게 하면은 판결 받아갖고 지나가는데, 이런 경우는 손해는 물어줘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보상 의무가 있다. 이걸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유상과 무상이 있는데, 유상은 보상 의무 있다, 무상은 보상 의무 없다. 그럼 유상인 경우는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충분한 길이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면은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되 손해는 물어줘야 되는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 그러면 시험은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은 무상을 가지고 나는데, 무상은 됐습니까? 무상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길이 얻게 된 경우는 종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되 보상 의무 없다. 요거는 뭐 당사자에 한한다. 당사자 하나고 특정 승계인 매수인에게는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요 통행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사실상 통행하는 자, 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승낙을 받아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하면은 요건 임차인이다 이렇게 생각. 5번지의 무슨 차이? 임차인이 하면은 이런 통행지 소유자는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있다 해서 잘 나옵니다. 사실상 통행 승낙을 받아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통행지 소유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리고, 없고 누구한테? 승낙한 통행권자에게, 소유자 임대인에게 보상을 청구해야지 사실상 통행한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언급 안 했지만 그지? 언급 안 했지만 그 다음 생활방해. 생활방해는 고체 이외의 것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거. 열기체, 액체, 음양, 악취, 진동, 뭐 소음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걸 이걸 생활방해 또는 안온방해, 임마시온, 임미시온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거 했을 때는 뭐 통상 용도에 적합하면 참아야 되고, 그걸 초과했을 때 생활방해, 적극적 침해가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과 함께 손해배상, 이렇게 3단계 그죠? 뭐 그런 게 그 295페이지 있죠. 그래서 상인관계인데 1번 생활방해 금지와 인용입니다. 자, 그래서 생활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양, 진동, 기타 이의 유사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교정에서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이웃거주자는 그러한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사 용도에 적당할 때, 자, 토지의 통사 용도에 적당할 때는 참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적합하면은 참아야지만 용도를 벗어나면은 생활금지 청구해서 이런 생활방해 금지 청구할 수 있다. 거. 막 그런 것들 기억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활방해 금지나 물권적 청구권 안에는 손해배상은 안 들어있다.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무슨 또로? 별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 그래서 요 217조 생활방해를 가리킵니다. 217조 안에는 손해배상이 들어있지 않고, 따라서 생활방해로 인한 손해를 입은 자는 무슨 또로? 별도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요건 갖추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가로 4번 짱 중요합니다. 이런 생활방해 금지와 물권적 청구는 함께 행사할 수 없다.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생활방해도 물권적 청구는 일종인데, 물권적 청구보다 약한 게 생활방해 됐습니까? 고체 이외의 것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거 하면 생활방해 금지 청구하고, 뭐 고체라든가 그걸 가약물이랍니다. 가약물이나 뭐 적극적 침해나 안 가면 인공적 시설 하면 물권적 청구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질이 같은 거기 때문에 생활방해와 물권적 청구는 함께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럼 생활방해도 물권적 청구권 하면 저번에 태풍으로 썰어져 들어왔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생활방해 금지 청구하기 위해서는 방해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방해 사실만 있으면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아까 불가양 물로 침해가 있었을 때, 고통을 느꼈을 때 이웃은 생활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통사 용도에 적합하면 참아야 되고, 그걸 초과했을 때는 생활방해 금지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는 타인의 토지를 주의 통행하되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 하고, 건축법상 도로의 폭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의 토지 통행권에서는 용도에 따라 하는 거, 그런 거 건축법 규정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럼 이렇게 주의 토지 통행은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충분한 기능 동그라미 합니다.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면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통행권은 소멸한다. 주의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정한다. 전부 다 판례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통행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배타적 동그라미나 독점적으로 통행지를 점유하는 통행권자에게는 됐습니까? 통행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해가지고 타인의 토지를 주의 토지 통행하는 경우는 손해는 물어줘야 된다 했잖아. 보상 의무가 있는데 보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통행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채무불이행. 그 다음에 통행권자, 자 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임차인이 하고 있으면 통행지 소유자는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승낙한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분할 일부 양도 넘으면 보상 의무가 없다. 원칙 당사자 막 그런 거 기억하고, 승계인에게는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으로 변한다 하는 게 그게 반가로 2번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할 일부 양도로 길이 없게 돼가지고 종전의 토지를 밟고 다니는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 당사자에서는 무상이고 보상 의무가 없고, 특정 승계 시에는 무슨 상으로 되고 유상으로 되고 통행권은 별도로 정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그죠? 막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주의 토지 통행권 대신에 만약에 뭐 지역권이 인정되면은 뭐 승낙을 받아갖고 지역권 설정하면은 이런 통행권 지역권을 통해서 통행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경계선 부근 공작물 설치에 대한 상린관계 숫자입니다.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몇 미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 우물, 용수, 하수,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은 경계로부터 몇 미터? 2미터. 저구지는 뭐 깊이의 반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자 민법 규정보다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이 있는데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한 거. 오히려 요는 오히려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이 우선하는데 소통공사 물이 막혔을 때 뚫는 비용 소통공사권 이것도 물, 물, 수리변경권 물, 공유하천용수권. 그래서 1, 2, 3, 4는 전부 다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 80년대 사법시험에는 굉장히 잘 출제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럼 40년 전에 즉 80년대에 사법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되었던 게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다.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러분 그 40년 전에 사법시험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민법의 공인중개사 시험이 수준 올라올 때까지 다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 그래서 1, 2, 3, 4는 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 자 여러분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을 다른 말로 경계선 부근의 건축 아까 몇 미터? 0.5미터. 요거를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이라고도 하고 그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축제해야 되는데 그거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 다음 6번 경계표 및 담의 설치 비용. 자 경계선 및 담의 설치 비용은 민법은 절반, 청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거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상린관계는 아니지만 아까 특수지역권까지 합쳐서 7개는 민법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이 우선한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상린관계에서 여러분 우리 그 뿌리 이 경계가 있는데 옆집에서 나무 가지가 이렇게 넘어왔으면 가지가 넘어왔을 때는 가지가 경계를 침범했을 때는 2단계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1차는 제거 청구. 1차는 제거 청구 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의 제거. 그 다음에 뿌리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뿌리가 넘어왔을 때는 무조건 1단계 임의 제거. 제거 청구 없이 임의 제거 뭐 이런 것 가지고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하면 이런 거는 뭐 두부류가 아니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건 쉬운 거죠. 두부류가 어렵다 이게. 두부류, 세부류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시효로 갑니까? 취득시효로 갑니다. 자, 여러분 취득시효에는
여러분 취득시효에는 그죠?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소유권, 용익물권, 질권, 광의무, 가업권, 업권, 우체재산권, 그 다음에 뭐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 할 수 없는 거. 이 외에는 무조건 취득시효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좋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멸시효.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권 중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됐습니까? 용익물권만. 그러면 여러분 소유권은 소멸시효는 안 되고 취득시효 요거 중요하죠. 소멸시효 안 되고 무슨 시효만 할 수 있다? 취득시효. 그럼 용익물권은 소멸도 되고 취득도 되고 하는 거죠. 그런 거. 나머지는 뭐 소멸은 안 되고 취득은 된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그래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용익물권만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잘 출제하는데 소유권은 소멸은 안 되고 무슨 시효 된다? 취득시효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그죠? 여기서 여러분 그 취득시효에서는 소유권, 용익물권, 질권, 강의무, 분묘기지권 다 되는데 이런 거죠. 우리 요 취득시효 파트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를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예? 뭐에 관한 취득시효를?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 해서 보면 이런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와 동산 있는데 여러분 동산은 뭐 시험 문제 출제 안 하잖아요. 근데 동산은 보면 여러분 점유 5개 있잖아요. 그지? 점유 5개 있는데 소유여사로 여러분 소유여사로 나오면 이건 자주입니다. 평온 공연하게 몇 년? 10년간 점유 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소유여사로 평온 공연하기 10년간 세계일 때는 몇 년? 10년. 소유여사로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 하면은 절반 줄여줍니다. 5년간 점유. 끝났죠? 간단하잖아요. 그지? 자, 까다롭다 절반, 까다롭지 않다 10년. 기본 3개 10년 5개 5년 3개 10년 5개 5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지? 이런 거 뭐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옛날에는 나왔지만 됐습니까? 뭐 1회 2회 3회 이럴 때는 나왔지만 지금은 안 나오네. 왜? 기본적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그럼 지금은 우리 핵심이 부동산인데 점유에 한 부동산 취득시효와 등기부에 한 부동산 취득시효가 있는데 자 점유라는 말은 시작을 점유부터 시작한다. 등기부는 처음부터 뭐 한다? 등기부터 한다. 순서 중요하다 했죠. 아까 순서 그죠? 그럼 여러분 아까 뭐 돈 갚았을 때 말소 등기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1. 저당권 설정 2. 소유자가 바뀌었다. 설정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 설정된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다. 3. 변제했다. 했을 때 누가 말소할 수 있느냐?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는 경우는 무슨 적? 채권적.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 물권적. 자 1. 저당권 설정 2.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저당권이 무효인 경우는 오직 현재 소유자. 아까 했잖아요. 그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지?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점유했을 때는 3개 자주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자 점유부터 자주 평온 3개 점유하고서 몇 년간 20년간 점유하고서 뭐 해야 된다? 등기 하면은 20년간 점유하고 등기하면 언제부터?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요는 등기된 상태에서 자주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로 몇 년 10년간 점유하면은 바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로 변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요 등기부 취득시효 기억하는데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쇼 하는 뭘 가느냐면은 여러분 갑의 토지를 을이 서류 위조 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그 등기는 무효. 근데 그거를 누구로 알고? 을 거로 알고 을이 자기 거라고 하면서 병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병이 됐습니까? 병이 매매로 해가지고 점유하고 있다. 나중에 갑이 나타나서 갑이 입증하면은 병은 돌려줘야 됩니다. 갑은 소유권 찾아오고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갑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럼 요 등기도 무효다. 자, 그럼 이런 등기된 상태에서 병이 됐습니까? 병이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몇 년? 10년 간 점유하면은 나중에 갑이 나타나도 갑이 찾아갈 수 없고 누가? 병이 취득쇼 하게 된다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합니다. 요 등기부 취득쇼. 그럼 이때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몇 년 땡, 10년 땡 하면은 뭐로 변한다? 유효로 변한다 하는 거. 그러면 갑은 을에서 병에게 넘어간 날로부터 몇 년 되기 전에 찾아와야 10년. 근데 몇 년 땡 돼버리면 10년 땡 돼버리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그런 경우는 갑이 아무리 자기 거라고 입증해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하는 거. 그거 하고. 그래서 요거는 무효인 등기된 상태에서 5개 점유를 몇 년? 10년 땡 하면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로 변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 취득쇼를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 출제한다 하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그죠? 그 297페이지 점유 취득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